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리더십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가정에서 발현할 수 있는 리더십에 이어서 경력 관리에서 발현할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긴 했죠. 결혼 이제 13, 4년 차가 되었고 그 가운데 계속 일을 하면서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경력편에 대해서 좀 다루는 만큼 저의 경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요. 그리고 영어 학원의 선생님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초등학교까지 같이 이렇게 조금 정교화된 교재를 가지고 대화도 하고 문법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한 1년 정도 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서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의 근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수능 점수도 보고 뭐 학점도 보고 뭐 테스트도 하고 체력 검정도 하고 해서 감사하게 장교로서의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후에는 광고 기획사에서 기획도 하고 교육도 하는 팀장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신문방송학이라 그쪽으로 경력이 연결이 됐고요. 군 생활을 할 때에도 교육과 홍보 그리고 공보라는 일을 함께 했던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회사에서 다음 이어진 경력은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경력이었습니다. 경영 컨설턴트가 되었던 계기를 생각해보면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연한 기회에 제게 또 다른 경력이 열릴 수 있는 문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이의 삶에는 계획된 우연이 찾아온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그렇게 경영 컨설턴트로서의 활동을 8년 정도 한 후에 지금부터 이제 4, 5년 전에 제가 독립을 해서 제 이름으로 경영연구소를 만들고 기업을 그리고 개인을 나다운 성공으로 도울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글도 쓰고 강의도 하고 코칭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경력이 조금 이렇게 색다르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조직에서 길게 조직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요. 언뜻 들었을 때는 조금 다른 분야로 계속 이직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냥 평강사에서 영어학원 강사에서 장교로의 군 생활을 했고 또 전역해서는 또 주임과 대리 역할을 하면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광고회사를 다녔고 그리고 경영 컨설턴트로 일할 때도 과장으로 이렇게 이직을 해서 팀장 그리고 뭐 부문장까지 했었는데요. 그런 경력의 과정들을 이렇게 조금 확장하는 데는 몇 가지 굉장히 럭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입사를 하게 된 계기들이 조금은 특별한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고회사에 들어갈 때는 군 경력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뽑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항을 왜 미리 공지하지 않았느냐, 서류를 받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면접은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제가 면접을 봐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고요. 경영 컨설턴트로의 경력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에도 우연찮게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교육 과정에서 담당자의 눈에 들어서 전문가 육성 과정으로 들어갔다가 제가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이렇게 제시하셨어요. 뭐 조금 다른 쪽에서 일하셨으니까 인턴 생활을 한 3개월 하시고 대리를 달면 어떻겠느냐. 아니죠. 대리를 달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조금 지켜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관리자의 직책을 달라고 해서 제가 3, 4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고 검증받아서 과장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경력은 지금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경력을 만들어 가고 있고 그 경력 가운데서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다른 일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가씨로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이 경력을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안쓰러운 아기를 두고 내가 나가는 것이 맞는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한 5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뭐 보험회사에서 광고할 때, 뭐 아니면 전문가들의 글에서 혹은 칼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100세 시대가 아니라 진짜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70, 80, 90까지도 건강하게 삶을 영위하고 계신 시니어분들이 많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의 나이가 30이라면 혹은 25이라면 혹은 35이라면 100에서 여러분들의 나이를 뺀 것이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여생의 길이가 맞습니다. 그 삶의 기간 동안 뭘 하며 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일은 아기 엄마여도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다면 확장해 나가면 될 거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불만족스럽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지점이 있는지를 찾아보면 좋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는 정말 설레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일 밖에서 설레는 지점을 찾아나시는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야 할 경력과 직업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씨앗을 중심으로 경력을 넓히고 이동하고 고도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부모의 손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지만 금방 커요. 그리고 이미 이제 유아기만 되어도 엄마의 손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반응을 합니다. 요새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엄마는 왜 집에 있어? 엄마는 왜 일 안 해? 물론 충분히 가정생활에 만족을 하고 육아와 또 여러가지 가정을 이렇게 매니징하는 일에만 빠져 있어도 너무나도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하지만 일을 하다가 일을 놓았을 때 헛헛한 마음이 든다면 다시 여러분은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경력은 직장만이 경력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얼마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두고 회사에 나가니 그 돈이 또 다른 데에 다 쓰여요. 그럼 내가 버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단순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에게 일과 가정생활을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경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임금이 누군가에게 아이를 보는 일에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의연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한 몇 년 동안은 집중해서 아이를 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라도 여러분들의 경력을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셔야 해요. 굳이 출근을 하지 않고 굳이 퇴근을 하지 않고 출장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이와 지내면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정말 설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일도 좋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일도 좋고요. 또 그 부분에 주제를 정해서 탐구해보는 일도 너무 좋습니다.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가고 좋지만 굳이 학위 과정을 선택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이렇게 육성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체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잘 잡혀 있으니까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면서 육아에 전념하시는 시기에도 자신에게 정말 평생 갈 수 있는 직업의 씨앗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도를 멈추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자기가 평생 하고 싶은 일 혹은 탐구 주제, 경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찾고 고도화하고 축적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엄마는 그 아래에 있는 아이들이 알아서 자기 일을 챙겨 나갑니다. 왜냐고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보는 대로 배우고 보는 대로 행동한다는 걸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 막둥이가 남자애예요.
고 위에 여자애가 있고 고 위에 여자애, 고 위에 남자애인데요. 이 막둥이가 큰 누나를 부를 때는 누나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를까요? 언니라고 부릅니다. 왜 언니라고 부르죠? 그렇죠. 자기가 누나라고 부르는 작은 누나가 큰 누나를 언니라고 부르기 때문에 언니구나라고 믿고 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지만 이 아이에게 언니 아니야, 누나야, 큰 누나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아, 언니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보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계속 축적하고 고도화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느슨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을 응원할 수 있는 동료 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친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고 그런 친구들과 연대를 만들어서 함께 공부하고 축적하고 실험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꿈은 잠시 직장에서 떨어져 나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결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어른들이 탐구해야 될 주제가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문제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에 엄마의 관심과 엄마의 재능이 연결된다면 엄마에게도 너무 좋고 아이에게도 너무 좋고 공동체에도 너무 좋은 일이죠.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많은 삶을 살아야 될 출발선에 있는 스타터들입니다. 그 스타트 지점에서 일과 가정을 양립할 때 직장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주제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그 씨앗을 어떻게 뿌리고 확장하고 고도화하고 이렇게 성취로 이어나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면서 지내시는 그리고 실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워킹맘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지금까지 헬로 마이 리더십이었습니다.